미국 조지아주 구금시설에서 풀려나 귀국한 316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의 증언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불법 체류 단속이 아니었습니다. 인권의 이름으로 존재해야 할 제도적 장치가 송두리째 무너진 현장이었고, 그 안에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좁은 방 안에 70명에서 80명씩 몰려 들어갔다는 증언, 침대조차 모자라 서서 잠을 자야 했다는 고백은 듣는 이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바닥에는 매트리스조차 없어 차가운 콘크리트 위에 몸을 뉘어야 했고, 강한 에어컨 바람 속에 이불 한 장 제공되지 않아 수건을 덮고 겨우 잠을 청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 참혹한 장면은 마치 인권 사각지대가 아니라 인권의 무덤을 보는 듯 했습니다. 화장실은 방 안구석에 설치된 변기 몇 개뿐이었고 70명에서 80명이 차례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위생은 극도로 열악해 악취가 진동했으며 그 공간은 제대로 된 구금시설이 아니라 오히려 수용소에 가까웠습니다. 약을 복용해야 할 환자들은 제때 약조차 지급받지 못했고 심지어 끝까지 항의해야 겨우 투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공된 식사는 빵과 통조림에 불과했는데 성인 남성이 하루를 버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일부 관리 요원들은 눈을 찢는 제스처, 조롱 섞인 춤을 추며 인종차별적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직무를 넘어선 모욕이었고 피해자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처음 구금될 당시에도 절차적 정당성은 무시되었습니다. 미란다 원칙조차 고지되지 않았고 서류 서명을 강제로 요구받았습니다. 이는 사실상 법치주의의 근간마저 흔드는 행위였으며 국제사회가 믿고 있던 미국의 인권, 선진국 이미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인 근로자들의 증언은 이제 미국의 실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에 파문을 일으켰고 특히 미국의 관광산업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라스베이거스와 뉴욕 등 대표적인 관광도시의 호텔 예약률은 곤두박질쳤고 외국인 관광객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투어리즘 이코노믹스 기관은 올해 외국인 관광객 지출이 무려 83억 달러, 하나로 약 11조 원 감소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세계관광여행협의회는 손실 규모가 최대 125억 달러, 약 17조 5천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단순한 인권 침해 사건이 관광, 항공, 외식, 소매업 전반으로 번져 미국 경제 전반을 위협하는 모습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라스베이거스의 경우 지난 6월 방문객 수가 전년 대비 11.3%나 급감했습니다. 호텔 점유율은 6.5%포인트 하락했고 객실당 매출은 무려 13.8%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인 집단 구금 사태 이후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캐나다 등 우방국에서 도미국 여행을 피하자는 분위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형 여행사와 항공사들은 예약 취소가 줄줄이 이어지자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켜온 기회의 땅, 자유의 나라라는 상징을 스스로 무너뜨린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한 채 눈앞의 단속 성과에만 집착한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국제적 불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불신의 파도는 단순한 여론을 넘어 구체적인 경제 지표와 산업 붕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권을 경시한 대가 그리고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무시한 결과는 언제나 그 무엇보다 혹독하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태의 직격탄을 가장 먼저 체감한 것은 바로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었습니다.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 근로자들이 대거 단속되면서 현지 분위기는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한미동남무상공회의소는 미국 기업인들조차 충격에 빠졌다며 투자 기류가 위축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단순한 노동 문제가 아니라 기업 생존과 직결되는 국제적 신뢰의 붕괴가 시작된 것입니다. 특히 김재천 한미동남부 상공회의소 회장은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이민법 강화와 무역정책이 충돌하면서 외국 기업의 인력난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은 합법적으로 일하러 온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나라여야 한다. 이 발언은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들에게도 울림을 주었습니다. 조지아주는 현대차, 기아, SK온, 하나셀 등 한국 기업들의 핵심 전초 기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전초 기지가 불안정한 모래 위의 성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과 한국 간의 관세 협상은 난항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와 철강 등 주요 품목에 대해 무려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협박하자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부 관계자는 차라리 관세 폭탄을 맞더라도 불리한 합의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극단적인 입장까지 내놓았습니다. 다른 관계자 역시 기업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서명은 더 큰 손해가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국제경제학자들도 트럼프식 협상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제정책연구소의 딘 베이커 선임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이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고 겨우 관세를 조금 낮추는 것은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는 트럼프는 언제든 합의를 무시하고 추가 요구를 할 수 있는 인물이라며 차라리 수출 손실을 감수하고 정부가 해당 기업과 노동자를 직접 지원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국제 무대에서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실제 계산은 냉혹했습니다. 한국이 500억 달러를 투자해도 보호받는 수출액은 연간 125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손익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수치로 증명된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태는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던졌습니다. 트럼프식 거래에 무조건 휘말릴 경우 돌아오는 대가는 언제나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외교적 충격이 이어지자 미국 국무부도 긴급하게 움직였습니다.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은 서울에서 열린 외교차관회담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귀국한 한국인 근로자들이 미국에 다시 입국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 국제 여론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미 불신의 불길은 번져 있었고 단순한 사과로는 꺼지지 않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한국 외교부 역시 강력히 맞섰습니다. 근로자들이 겪은 인권 침해 수준은 충격적이었다며 미국 정부의 실질적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이번 사건을 통해 미국이 얼마나 위험한 투자처가 될 수 있는지를 전 세계 앞에 드러내려는 전략적 대응이기도 했습니다. 여론 악화와 투자 환경 흔들림을 의식한 미국은 결국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 사회에 자리 잡은 분노와 불신은 쉽게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론의 압박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까지 한 발 물러서게 만들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나는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겁먹게 하거나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 우리는 그들을 환영한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배울 것이며 머지않아 그들의 전문 분야에서 그들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겉으로는 포용과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그 배경에는 이미 악화된 국제 여론과 한국의 강력한 발을 의식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발언은 조지아주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에서 대규모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가 발생한 직후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국은 이미 2023년 기준 215억 달러라는 막대한 금액을 약정하며 최대 대미 투자국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과도한 단속이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거세게 일었습니다. 이는 미국 스스로가 자초한 불신의 결과였습니다. 백악관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외국 전문 인력의 원활한 체류를 보장하기 위해 비자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반도체, 컴퓨터, 열차 등과 같은 핵심 산업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며 인재 유치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공동화로 기반이 무너진 미국 제조업을 되살리려면 외국 전문 인력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드러낸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뢰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전직 미국 연방 하원 의원 4명조차 이번 조지아 사태를 완전히 잘못된 일이라고 규정하며 한국은 초당적으로 존중받아야 할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문제의 원인을 미국의 비자제도 관리 실패에서 찾았습니다. 한국 근로자들은 미국 제조업 재건을 돕기 위해 합법적으로 일하러 왔는데 불법 이민자와 동일시된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미국 사회에 외국 인재의 기여를 제대로 알리고 교육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폴슨 전 하원 의원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며 빠른 해결책을 촉구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 발언보다는 실제 정책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치가 여전히 불확실성이 휘둘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투자자들과 동맹국 모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단순한 인권 문제를 넘어 세계 경제와 외교 질서를 뒤흔드는 불안 요인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가 제기된 것입니다. 현대차는 특히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러시아 시장 재진출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던 현대차 공장은 2022년 이후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지만 최근 러시아 정부와의 협의 채널을 다시 열고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부품 조달망 복구, 신규 전기차 생산 라인 구축,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병행 이는 단순한 회기가 아니라 서방 기업들이 제재로 인해 떠난 러시아 시장의 공백을 정면으로 파고들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전역이 사실상 블루오션으로 변하고 있는 지금 현대차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시장은 지금 거대한 공백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서방의 제재로 인해 유럽과 미국의 주요 자동차 브랜드들이 줄줄이 철수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선택지가 극도로 제한되었고 중산층 이상은 여전히 신차를 원하지만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틈새가 현대차에게는 새로운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만약 현대차가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동시에 생산하며 시장에 다시 진입한다면 단기간에 점유율 1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 역시 현대차의 귀환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국가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직결되는 핵심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러시아 당국은 현대차와의 협의를 통해 부품 조달망 복구와 전기차 생산 라인 투자에 대한 지원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나아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인근 CIS 국가로의 수출 거점까지 확보한다면 현대차는 단순한 러시아 재진출을 넘어 중앙아시아 전역을 아우르는 새로운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사업 전략 차원을 넘어선 의미를 지닙니다. 미국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지금 현대차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시장을 본격적으로 개척한다는 것은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제 더 이상 미국만을 바라보며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시장에서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는 현실적 요구가 점점 더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의 전략은 단순한 자동차 판매를 넘어 미래 모빌리티 산업 전반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차세대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러시아의 광활한 자원과 에너지 인프라를 활용해 생산 비용을 절감한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자국 내 전기차 전환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어 현대차가 공급망을 구축하기만 하면 곧바로 시장의 주도권을 거머쥘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서방의 제재가 여전히 유효하고 러시아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대차는 단순히 재진출이 아니라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껴안는 도박에 나서는 것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발 리스크를 회피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차의 선택은 이제 한국 기업 전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식 단속과 관세 협박이 만들어낸 국제적 불신은 단순한 외교적 갈등을 넘어 글로벌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불씨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이라는 단일축에서 벗어나 러시아, 중앙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로 무게중심을 분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균열을 드러내는 상징적 장면이자 동시에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생존 전략을 찾아야 할 절박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의 시선은 미국과 한국 양국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투자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한미 경제 협력의 균열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외교 갈등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박은 단기적으로 한국 정부와 기업에 압박을 가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왔습니다. 미국에 올인했던 한국 기업들이 이제 리스크 분산을 위해 새로운 투자처를 모색하게 만든 것입니다. 현대차가 러시아 재진출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그 일환이었습니다. SK온과 LG 에너지솔루션 역시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대체 시장을 탐색하며 미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한국 기업들뿐 아니라 글로벌 투자 지형 전반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안정된 투자처라는 상징성을 지녔지만 이제는 불확실성과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럽과 아시아의 다국적 기업들 역시 미국 내 신규 투자를 재검토하거나 연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발 리스크는 이제 전 세계적인 공통 과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손익계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는 동맹이라는 외교적 가치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안보 동맹을 맺고 있지만 경제 영역에서는 차별적 대우와 불합리한 압박을 받는 모순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장기화된다면 한국 내 반미 정서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관광, 항공, 소매업 전반으로 확산된 불매 움직임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비자 반응이 아니라 국제정치가 일상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입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과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즉흥적 정책이 미국의 장기적 국익을 해친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제조업 재건을 목표로 한다면 외국 인재와 기업을 배척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식 정치가 계속되는 한 이런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결국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이고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더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분명해진 사실은 하나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국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만 미래를 담보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시장 공략은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는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 등 신흥시장의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이번 사건은 한국 기업들에게 뼈아픈 교훈과 동시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한미 간 갈등을 넘어 국제 질서 전체를 뒤흔든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조지아주에서의 집단 구금은 인권 문제에서 출발했지만 그 파장은 관광산업 붕괴, 글로벌 투자 위축, 관세 전쟁, 동맹의 균열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 냉혹한 현실 앞에 서게 되었고 더 이상 미국에만 기대어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트럼프식 협상의 본질은 압박과 혼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오히려 미국 스스로의 신뢰도 하락으로 나타났습니다. 억지와 강압은 단기적 이익을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동맹과 투자자들의 등을 돌리게 만든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보여준 강경한 태도는 단순한 반발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서 자주적 위치를 확립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현대차의 러시아 재진출 검토, LG와 SK의 대체 시장 탐색은 그 첫 단추였습니다. 이 움직임은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벗어나 다극화된 세계 질서 속에서 새로운 균형을 찾으려는 시도의 시작이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단일축에 대한 의존이 줄어들수록 한국 기업들의 선택지는 넓어지고 리스크는 분산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향후 수십 년을 결정할 전략적 대전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제사회 역시 이번 사건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인권을 경시하고 동맹을 압박하며 국제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스스로 초래한 불신의 파고를 진정시키기 위해 서둘러 사과하고 제도 개선을 약속했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신뢰는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자산이며 잃어버린 순간부터 모든 관계의 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로운 자각에 도달했습니다. 경제와 외교, 그리고 안보를 한 축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입니다. 다변화와 자주성, 그리고 국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결단과 전략적 움직임은 앞으로의 길을 비추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순간의 스캔들이 아니라 세계가 직면한 구조적 전환의 상징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조지아주에서의 한 사건이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고 동맹의 균열을 드러내며 한국 기업들의 새로운 도약을 촉발한 기점이었다고 말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건드린 순간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뼈저리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으며 미래를 잡는 자는 위기 속에서도 길을 찾아내는 자라는 것입니다.